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이른바 아동그룹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육원 같은 대형 시설 대신 일반 가정에서 소규모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곳을 말하는데요. 대구의 아동그룹홈 지원이 전국 최하위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중구에 있는 이 아동그룹홈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모가 키우지 못하는 아이들로 보육원 같은 아동 양육시설에 가야 할 아이들입니다. 한 장소에서 수십 명이 생활을 해야 하는 아동 양육시설 대신 이렇게 소규모 인원이 생활을 하는 아동그룹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480여 곳, 대구에는 1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굉장히 얘네들은 이게 시설이 있는 아이들 같지 않다고, 너무 밝고 활기차고 교우 관계도 좋고 또 이제 선생님하고도 관계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얘네들은 시설 아동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말씀하세요. 식사 준비에서 청소, 아이들 공부 돌보기까지 2명의 복지사가 격일제로 번갈아가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일정이지만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비해 연장 근로수당을 많게는 절반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전국에서 10만 원도 안 되는 곳은 전남과 대구 2곳밖에 없습니다. 애들만 바라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닐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업무로 생각하고 일로만 여겼다면은 아마 이런 환경과 조건에서는 근무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달리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고 명절수당이나 가족수당 등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부 지침에서도 생활시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사회복지사들 n분의 1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복지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대구시는 뒤늦게 아동그룹홈 지원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제3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맞아 광주시와 달빛 동맹을 이어가고 있는 대구시가 대표단을 파견해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여희광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10여 명은 오늘 광주에서 열린 국립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서 광주 시민들의 민주항쟁 정신을 함께 기렸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광주시 북구 대상공원 안에 있는 대구 시민의 숲 조성 현장과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5.18 민주항쟁 대경위원회도 오늘 오후 6시부터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5.18 민주항쟁 34주년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그저께 성주 일반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대구지방환경청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대기질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인체에 해를 끼칠 만한 유독가스는 배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내일까지 처리장 주변과 성주 읍내 마을 곳곳의 대기질을 측정한 뒤 유독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측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청은 사고가 난 업체에 대해 규정을 위반하면서 폐기물을 반입했는지 등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6.4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면면과 공약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전 현직 구청장 3명과 기초의원 출신이 나서면서 대구의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는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 서구로 가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제 이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새누리당 유한국 후보는 오랜 공직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워 서구를 살리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약속했습니다. 30여 년간의 그 다양한 공직 경험과 지혜를 모은다면 충분히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회에 부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 번복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나선 강성호 후보는 서대구 KTX 역사와 복합환승센터 추진, 순환 구민버스 도입 등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대동, 비산동, 평리동 주민들을 위한 서구 순환 구민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한 번도 시도된 바 없지만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서구의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년 전 무소속 돌풍으로 서구청장에 당선됐던 서중현 후보는 뉴타운 개발과 재건축, 재개발,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가장 낙후된 우리 서구를 한번 살려내는 것으로 저의 정치 일정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서구청장이 되어서 제 모든 열정을 다 바쳐서 서구 한번 살려내겠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서구의원으로 활동한 신상숙 후보는 서대구 공단과 뉴타운 개발 사업 등으로 살맛 나는 서구, 행복한 서구를 만들겠다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염색공단 대기오염 저감 대책과 새동네 환경 문제, 그리고 서대구 복합환수센터 개발까지 서북부 5대 현안 복합개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서구는 전현직 구청장과 부구청장, 기초의원이 맞붙어 대구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접전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안동 사투리로 노랫말을 만든 정규 앨범이 나왔습니다. 1983년 MBC 대학가요제 대상그룹 에밀레의 보컬 심재경 씨가 고향인 안동의 풍경과 추억을 담은 음반인데요. 이미 유튜브에서 조회수 15만을 기록할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시겨 밥잡사니겨 우리 참 오랜만이시더. 안동 사투리 특유의 음율이 편안한 목소리와 세련된 어쿠스틱 반주와 어우러져 색다른 느낌을 전합니다. 아이고 아지매유 어디 가니껴 무슨 좋은 일이 있니껴. 경쾌한 멜로디의 아지매송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자식을 위해 시장에 나간 어머니가 이웃과 나누는 대화를 아코디언 연주에 담았습니다. 83년 MBC 대학가요제 대상그룹 에밀레의 보컬 심재경 씨가 30년 만에 직접 작사, 작곡, 노래하고 프로듀싱한 음반 낙동연가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항상 음악 핵심에는 안 들어갔지만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생각. 안동 일대를 누비던 거지를 모티브로 한 무조이 브루스, 중앙선 열차에 얽힌 제천역 카라국수, 청량산 밤하늘 등 어릴 적 고향의 추억과 풍경을 담은 노래 7곡을 수록했습니다. 언어라는 것도 굉장한 문화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잊혀지고 덜 쓰고 이러는 게 좀 안타까워서. 특별한 홍보나 마케팅을 하지 않았지만 SNS를 중심으로 유튜브 조회수 15만 뷰를 기록할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재경 씨는 다음 달 하순쯤 고향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연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엠벤의 정미옥입니다. 김호진님께서 딸아이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에 관한 설문지를 올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자녀가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 지나치게 늘어나자 고육주체계 하나로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니 여론조사에서는 정식으로 엠벤 회원들에게 이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제재 방법에 대해 바람직한 대응법을 물어봤더니 먼저 이용 시간 등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설정한다라는 의견이 67.1%로 가장 많았고 선불 요금제로 사용량을 제한한다는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부모가 허락한 어플만 사용하도록 한다는 1.3%에 그쳤습니다. 김은정님께서 태풍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생활의 지혜를 올려주셨는데요. 요구르트병과 쓰다 버린 끈이 줄넘기가 되고 종이컵 보관함에다 오르골까지 이건 뭐 특허 출원해도 될 듯합니다. 이 원통형의 과자 상자만 있으면 값비싼 스피커 없이도 풍부한 음향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그 성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냥 핸드폰 스피커로만 음악을 들을 때와는 확연하게 다른 소리,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요즘 하늘도 맑고 기온도 오르면서 캠핑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캠핑 갈 때는 원통형 과자 하나씩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진희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음향 신호기가 정작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해 보인다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음향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앞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경계턱 윗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어 과연 시각장애인들이 진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신호기 버튼 옆에는 나사들과 날카로운 단면의 철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주변을 더듬기에는 안전해 보이지 않는데요. 평소에 자주 보지만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것이 아니었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대구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의 달인이라 특별한 재능을 소개하는 나도 전문가 코너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카리나 연주가 김준우님을 만나봤습니다. 오카리나,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카리나는 어떤 악기인가요? 오카리나는 이탈리아의 전통 민속 악기로서 흙으로 만든 그런 순수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람의 영혼을 울리고 정말 심금을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악기입니다. 오카리나는 다른 악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우기가 쉽다고 하는데요. 초보자인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와, 이런 소리를 제가 낼 수 있다는 게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가끔은 야외에서 저녁 음악회도 열린다고 하니 오카리나와 함께 다가오는 여름밤을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모바일 엠벤 정묘기였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늘 오후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강원FC와의 K리그 챌린지 10라운드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4경기 동안 3무 1패를 기록했던 대구FC는 4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강원을 상대로 전반 6분 황순민의 선취 골과 후반 38분 페널티킥 상황에서 나온 조형익의 득점에 힘입어 강원FC를 2대 0으로 누르고 챌린지 리그 2위로 올라섰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밤부터 어제 새벽까지 폭주족 등이 상습적으로 출몰하는 성서 지역과 주요 교차로 74곳에 경찰과 순찰차를 배치해서 폭주족 9명을 적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